안녕하세요. 최광현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객관적이보다는 주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상처를 겪었는가 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법, 제가 겪은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가장 아픈 상처의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득이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집안에 있고 싶지 않아서 한 친구와 매일 어울려 놀면서 저의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는 엄마가 광현이 너하고 이젠 놀지 말래. 이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된대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만 하냐고 묻자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난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이 새빵살이로 전락하면서 아버지는 동네에서 한심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가난이 소중한 친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현대에서 가난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 수치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듯이 가난은 저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치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동안은 그 친구와 놀았지만 친구 엄마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함께 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그 친구와 놀지 않냐고 저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해에 취업에 성공하였고 그 부자인 적은 없지만 더 이상 가난해지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저는 외롭고 우울한 그런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친구를 빼앗기게 될까봐 더 이상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셈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이란 직업을 선택하고 오랜 동안 가족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이때의 경험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 지독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독종이라는 말까지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난이란 수치를 제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셈입니다. 덕분에 유학생을 잘 마치고 저만의 직업 영역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열심히 살게 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자기 성장의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한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자본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라고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상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있습니다. 상처가 행복과 성장을 위한 자원이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삶의 원천이 되어 불행을 언제나 전면시키는 병균으로 자랄지는 거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에서 한 지점을 소실점으로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풍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경 그 자체를 다 조망하는 것이 아닌 기준점을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한 풍경이라도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찍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실점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좁아지게 됩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왜곡된 관점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자신은 점점 고립되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심리학이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고통의 기억을 없애주거나 끔찍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불행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고정된 관점은 잘 변화를 하지 않기에 억지로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 불행의 의미를 전환시키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불행에 대한 의미의 전환은 우리에게 상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상처의 궁극적 도달 지점은 상처를 해결한 것이 아닌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던 소중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로또 당첨자들과 사고를 당해 휠체어 신사가 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백만장자의 갑작스러운 행운은 행복한 삶을 보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척추마비도 삶의 만족도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삶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 행동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견해도 변화가 됩니다. 의미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판단 기준과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 측면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치료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은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제가 직접 식당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진짜 맛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식사를 주문도 해보고 예약과 취소를 여러 번 반복하며 겨우 한 식당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지친 마음에 아내에게 도대체 나는 식당 하나 예약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자주 섞인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것은 당신이 가족들에게 정말로 잘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쓴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식당을 간단하게 예약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것은 잘 대접하고 싶은 저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 못하는 우유부단 성격이보단 내가 정말로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환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점을 바꾸어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